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 정보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 보험회사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 유관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여성을 우대하고 있고요. 통계 분석과 리서치에 능통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회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할 연구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혹은 회계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을 모집하는데요. 국제활동에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희망캠프 기구에서 일본어에 능통한 디자인 홍보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혹은 졸업 예정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토익이 800점 이상, JLPT 1급 170점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나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일본어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1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총행복포럼에서 사무국 실무자를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유관 업무와 관련해서 인턴 경험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문서 작성 능력이 우수하고 능동적이고 쾌활한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14일까지고 채용 시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취업이 보인다를 찾아주신 분과 함께 자격증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준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광 취업 알림이 경주대학교 교수 정유준입니다. 이제 저를 관광 취업 알림이라고 불러주세요. 구직자분들의 취업 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띠링띠링 알림이가 되겠습니다. 네,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연구와 강의, 학교 행정 업무 등으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왠지 마음 한켠이 허전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네, 생각해보니 취업이 보인다를 시청하고 계신 애청자분들이 그리워서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을 지금 카메라 앞에 서보니 느껴지는군요.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많이 그리웠습니다. 띠링띠링 취업 알림이. 네, 오늘 어떤 자격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먼저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글귀가 떠오르는데요. While we worry about how fast we grow, God is concerned about how strong we grow. 무슨 뜻이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실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취업을 위해 간혹 우리는 조급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취업이 보인다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물론 그랬고요. 그러나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더 좋은 미래로 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절대 좌절하거나 조급해 하지 마시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희망하는 취업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스텝 바이 스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어의 의미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나님, 신께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하게 성장하기를 고대하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부터 영어식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오늘 좀 영어나 외국어 많이 쓰는 자격증 소개해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일할 수 있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소연 아나운서는 의료관광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료관광하면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달을 했으니까 외국 분들이 오셔서 그 평소에 좀 불편하셨던 부분을 치료도 받고 또 이와 더불어서 또 한국도 관광할 수 있는 이게 좀 결합된 상품 이런 게 아닐까요? 딩동댕. 네, 맞추셨습니다. 네, 역시 답변도 훌륭하게 해주셨는데요. 의료관광이란 외국인 환자가 국외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심신적 회복이나 즐거움을 위한 광행을 병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의료 서비스와 관광 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수 관광 활동이다, 특수 목적 관광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격증은 지난번에 이제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출연해 주셨을 때 언급을 하셨는데요. 오늘 또 다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한 번쯤은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와 관련된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의료관광의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의료관광 분야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2009년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가 연간 5,000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에 흥미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추를 해주셨을 때는 이게 좀 국가공인 자격이라거나 뭔가 좀 저희가 중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두 번이나 추천을 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 의료법 개정 등이 되면서 그렇게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그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신다면은 취업으로 가는 문이 좀 활짝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국가공인 자격증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또한 민간이 아닌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네. 초반에는 민간 자격증의 줄을 이뤘으나 국부 창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특히 해외의 그 환자분들을 우리나라로 모셔서 진료를 진행하다 보니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2013년부터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내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을 연결시켜주고 환자와 그와 동반한 식구들의 국내 숙박 및 체류, 관광, 출입국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문직입니다. 따라서 취득 과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취득 시 의료 및 관광 분야 취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취업 시 활용하기에는 딱 좋은 자격증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해외 병원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인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산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법령별 세부 우대사항에 대한 적용은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유관 해석에 따르긴 하지만 경찰 공무원 경력 채용 응시 자격 아니면은 일반 공무원 경력 채용 응시 자격이나 신규 채용 시험 응시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임용 시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한 장점이 있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시 자격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역시 취업이 보인다에 꽂히신 만큼
역시 직감도 꽃스러우시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체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별도의 응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관련 학과로는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이면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이면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니면은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면은 응시하실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에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 안내사, 컨벤션 기획사 1, 2급을 취득한 분이라면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4년제 대학의 보건의료 또는 관광 관련 졸업자이거나 전문대 졸업 후 실무 경력을 보유하신 분이면, 아니면 앞서 설명해드린 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응시하실 수 있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사전에 기획한 것처럼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관광통역 안내사나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은 본 자격증 응시 요건에 충족하시게 되는데요. 역시 외국어 관련 자격증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외국어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학 점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컷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연이어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오늘부로 제가 조예리님으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아니요. 네. 아닌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응시를 위해서는 2년 이내의 공인 어학 점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영어의 경우에는 토익 700점 이상, 일본어 JPT 경우에는 650점 이상, 중국어 HSK 5급 이상이나 회화 중급 이상, 러시아어 플렉스 700점 이상이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희소성이 있는 베트남어 아니면은 아랍어, 태국어 여기에 관련된 어학 점수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런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격 시험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은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와 필기 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필기 시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필기 시험 과목은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건의료 관광행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관리, 보건의료 관광 마케팅, 관광 서비스 지원관리,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가 있으며 과목당 사지선다형의 객관식인 20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네. 놀라셨네요. 숫자가 많으니. 100문제면 적진 않네요. 네. 근데 아직 놀라지 마십시오. 네. 시험 시간은 2시간 반 동안 치러지게 여유가 됩니다. 좀 있네요. 네. 네. 이쯤에서 또 너무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릴렉스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깊은 한숨을 쉬시는 게 릴렉스에 참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한 폐까지 신선한 공기가 또 들어서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릴렉스, 깊은 한숨을 쉬고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릴렉스. 자, 릴렉스 하셨으면은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 실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기 시험은 필답형으로 크게 기획, 실행, 관리 분야와 관련한 능력을 검증받게 되며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차 2시간 반 동안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아직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예. 좋은 정보가 남아 있으니까요. 예,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좋은 정보 남아 있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바로 합격률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강신호 대표님께서 이 합격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좀 네. 어려워하신다, 맞아요. 힘들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통 국가공인 자격증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공시된 합격률을 한번 살펴보면 2013년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이 도입된 초기부터 작년 17년도까지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6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반면 실기시험은 13년도에서 15년도까지는 다소 좀 적은 30% 미만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16년부터는 시험 난이도 조절 및 관련 교육 기관의 증가로 인해 5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17년도 바로 작년의 경우에는 무려 66.4%까지 상승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 바로 취업이 보인다를 시청하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시험 시간도 좀 길고 어학 점수까지 요하는데 합격률이 높다니까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자격 시험 합격 점수도 있겠죠? 커트라인이? 네, 제가 커트라인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못 해드렸는데요. 네. 실기 시험의 경우는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네. 네,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필기 시험의 경우는 합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약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60점 이상 획득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No pains, no gains. 즉, pains, gains입니다. 힘든 만큼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험도 어렵고 또 이 어학 점수도 요구를 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런 자격증 이야기를 할 때 1차 시험을 면제해준 자격증 이야기를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런 것도 좀 관련 전공자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1차 시험 면제해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쉽지만 네. 의료 분야를 다루고 이 국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다 보니 별도의 면제 혜택은 아쉽지만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1년에 딱 한 번 정도 치러지는 자격증 많이 만났는데요. 이 자격증은 시험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본 자격증의 정기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총 2번이 치러지게 되며 네. 응시자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일정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인 qnet.or.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험인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 달 10일에 치러졌는데요. 응시자분들께서 연말에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 취업이 보인다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합격!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합격하실 그러니까 치러진 거네요. 자, 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1년에 2번 정도 치러지는데 지금 준비를 하면 내년 상반기 시험을 좀 노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 지인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시험 준비하는데 3개월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련 전공자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보건의료 쪽 관련 분이신데요. 네. 3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고 1차 필기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네. 이번 10일에 시험에 응시를 하셔서 지금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길어도 한 1년 6개월, 빠르면은 평균적으로 한 6개월, 그리고 좀 길게 잡으면 1년 정도를 열심히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일반 다른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합격 가능성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따로 좀 추천하시는 공부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그 공부하는 방법은 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용어 자체에 그 관광과
의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응시 자격에서도 그 관광학과랑 보건의료 관련 학과 출신자들이 응시 가능하다라고 아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국어를 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외국어 공부는 기본 베이스로 하시고 보건의료 관련 학과 출신 분들은 관광학 분야를, 관광 관련 학과 출신 분들은 보건의료 분야, 특히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독학이 어려우시다면 유튜브 강의나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의료관광이라고 한번 키워드를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에 관련된 강의가 덜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이 시험을 이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고 응시하신 분도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시지만 이제 제 주변에서는 이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신 분은 없으시고 이 의료관광 관련된 직에 종사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네.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네. 활발하게 그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만족스럽게 근무하시는 분도 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최근에 응시를 하신 분이 제 지인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기 시험은 볼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실기 시험이 좀 올해는 좀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 난이도가 좀 몇 년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실기 시험의 합격률 정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패턴, 출제 시험을 한번 보시고 그 출제된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이라는 말이 일단 들어있지만 사실은 의료가 먼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어제도 직업윤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직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직업윤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적성이나 혹은 좀 이 직업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 외국인 환자분들을 상대하는 직종이므로 환자분들에 대한 공감과 편의 도모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 함량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한국까지 일부러 방문해 주신 만큼 사랑을 담아 서비스 해드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께 정유준 교수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요즘 M4 세대라는 말이 일상화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비록 현재 취업 준비로 지치고 뜻대로 또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여 쉽게 좌절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비전을 품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신다라면은 언젠간 내가 희망하던 곳에서 열성적으로 일하게 되는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글귀를 기억하십시오. While we worry about how fast we grow, God is concerned about how strong we grow.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나가신다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고 취업 선상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유준 교수님 저희가 3개월 만에 모셨는데 오늘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출연하신 소감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방문을 하다 보니 이제 살짝 긴장이 됐던 것도 있으면 예. 사실입니다. 이게 생방송이고 하다 보니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또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모쪼록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또 올해 한 해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취업 준비로 이번에 또 즐거움도 느끼셨을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 좌절의 또 아픔도 느끼셨을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연말에 잘 마무리를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축하드리면서 또 불합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좌절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더욱더 용기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나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에서부터 먼 길 달려와 주셨는데요. 경주대학교 정유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